자, 우리 오늘 시 전체적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쫙 봤을 때 이제는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전체 이 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이게 이 내용이지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 표를 혼자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기억해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 하면, 자, 여기 시가 있죠. 자,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가 뭐죠, 여러분? 자,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릴 때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 시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시의 3요소가 뭐지? 운율, 심상, 주제. 맞아. 세 가지가 시의 3요소지. 자, 그리고 시를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표현법 사용을 하지. 자, 시에 있어서 운율의 기본은 바로 행과 연이 나뉘는 데부터 시작하지. 시의 핵심, 운율의 핵심은 바로 반복한 데서 오지. 무엇을 반복할 수 있죠? 의문을 반복할 수 있죠. 의문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자, 아야, 어여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음절은 나, 비, 뭐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시어라는 거는 만약에 나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요 단어 하나가 시어죠. 자, 식구는요, 예쁜 나비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시행은 그 한 줄 전체를 얘기하죠. 자, 음보율이라는 거 뭐예요? 대체적으로 사음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알아두라고 했었죠. 자, 그 띄어 읽기에 음보할 때 보자가 걸음보자라고 했어요. 그쵸? 세 번에 띄어 읽는지, 네 번에 띄어 읽는지, 네 번에 읽는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사음보의 대표는 뭐라고 했었죠? 사음보의 대표는 시조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삼음보는 나중에 고전시가 가서 배울 텐데요. 고려가요가 그 삼음보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음보 물어볼 때는 시조 가지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고려가요 가지고 물어보든지, 고려가요 가지고도 그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 시조 가지고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삼음보 작품으로 이제 고전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삼음보 작품으로는 고려 가요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요 삼음보 작품으로 현대시 중에 그 뭐가 잘 나온다고 했었죠? 진달래꽃.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그거 7호조 제가 음수율도 말씀드리고, 또 이거 삼음보의 민요조 율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음수율은 글자 수를 가지고 운율을 내는 거, 글자 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시조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3, 4조 또는 4, 4조가 많이 쓰인다. 그리고 그 진달래꽃에서 말씀드렸었죠. 7호조. 자, 그래서 이런 글자 수의 운율을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하고요. 통사구조, 자, 어렵게 보이지만 쉽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문장 구조.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쓰이는 거, 문장의 어떤 틀이 비슷하게 쓰이는 거 얘기했었고요. 자, 후렴구 반복해서 쓰이는 그 구절들, 후렴구, 얄리얄리얄라 얄랑성 얄라리얄라, 저 고전 시가 가면요 후렴구 중에 대표적인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또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한 똑같은 연을 반복한다든지, 현대시에서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는 요 이 시행을 그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붙는 걸 후렴구라고 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후렴구가 있죠. AA, BA 구조. 자, 시어를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가 A, 근데 살짝 변화를 줘서 B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 자, 요것도 운율 형성하고요. 수미상관. 자, 요거 아직 모르시면 안 되죠. 수가 무슨 수? 머리수,
미가 꼬리미. 맨 처음과 맨 끝이 대응하는 거, 비슷한 거, 서로 관련이 있는 거,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이 내용을 파악한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시를 읽을 때 파악해달라라고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말하는 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이 시적 화자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냐. 이거는 나라는 말이 겉으로 보여지나 보여지지 않느냐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시적 화자가 뭐를 노래하는가. 나라를 잃은 아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 대상, 또는 말하고 있는 대상, 시적 대상 파악을 잘 해야 되고요. 시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풍경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런 시 속에서 상황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했고, 자,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근데 시 속에서 이 얼마나 슬프지 아니한가, 막 이런 식으로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밑줄을 여러분 쳐주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정서 가운데서 태도를,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이 시의 내용 파악하는 게 사실상 50% 이상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시의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2문제 이상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 파악. 자, 시어의 의미를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데요.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쓰리시옷. 자, 쓰리시옷 뭐예요? 상황, 서술어, 수식어. 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자, 요 시 쭉 내용 속에 있는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요. 자, 이게 기억으로 돼 있어. 그래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시 속에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 얘를 서술해주는 말이 어떠한지, 이거를 서술해주는 말이 어떠한지, 이걸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어떠한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하면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시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시간적 전개 방식, 이거 시간을 드러내는 시어, 뭐 어제라든지 오늘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또는 뭐 아침이라든지 해가 지고 있다, 해가 뜨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통해서 지금 시간적 흐름이 드러나는 작품이라면 이게 지금 순행적인지, 이게 시간의 흐름이 순행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시간의 흐름대로 지금 얘기하고 또 미래에 이렇게 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역순행적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다가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순행적인지 역순행적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공간적 전개 방식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뭐 학교였다가 집이었다, 교회였다,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지, 아니면 내가 왼쪽 봤다가 가운데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이런 식으로 시선 이동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자, 가까울 근 써서 먼 경치, 산 전체를 얘기하다가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거. 자, 근데 이건 상대적이라고 했었어요. 나무 전체를 얘기하다가 나무에 있는 나뭇잎 하나를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멀리서 보는 경치, 가까이서 보는 경치.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자,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조적 방식도 쓰일 수 있다. 그 차이를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얘기했었고, 수미상관 아까도 나왔었죠. 맨 머리수, 꼬리미에서 맨 앞과 꼬리를 서로 관련 있게 하는 거. 선경우정 뭡니까? 먼저선 경치경 해서 뭐예요? 먼저는 경치를 나타내고 후에는 정서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봤던 작품에는 아름다운 자연 얘기를 막 하고, 자연은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얘기하고, 뭐 이런 작품들 봤었죠. 점층적은 점점점 세지고,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높아지거나, 점점점 커지거나, 자, 요런 것들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심상으로 가볼게요. 자, 심상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지 이게 부정적인지 시인이 지금 이거를 플러스라고 하는지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이 많으냐 아니면 정지된 영상 같은 이미지냐.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감각적 심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미각적, 후각적 심상.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은 뭐예요?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 푸른 종소리 같은 거. 종소리는 분명히 뭐예요? 청각인데 시각으로 변이 시켜놓은 거, 전이 시켜놓은 거. 자,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2가지 이상 나타난다고 했었고, 시각적 심상이 안 잡히는 그런 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시각적 심상은 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 이렇게 됐을 때는 시각적 심상이 외에 1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경우, 그래서 2가지 이상인 경우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현법을 보실 텐데, 자,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냐면 여기 보면 객관적 상관물 나오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물체인데 상관없는 물체인데 나랑 관련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아예 거기에 넣어버려. 내가 지금 슬퍼. 그래서 하늘아 너도 울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내 감정을 넣어버리면 감정이 똑같아요. 그쵸? 감정이입 기법이라고 하고요. 감정이 아예 상반적이에요. 반대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더 고조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슬픈데 하늘이 쨍쨍 맑아요. 그러면 내 비극감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했었죠.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는 지금 웃고 있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같을 수도 있고 감정이 반대여서 오히려 이제 그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자,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 똑같은 거, 감정 다른 거 다 포함된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표현법 바로 직전에 우리 공부한 것들이죠. 어제 공부한 것들이죠. 자, 표현법에는 뭐 이거 나눠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대유법 뭐예요, 여러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 그 요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펜이 그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펜이 칼보다 어떻게 강해요? 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칼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칼은 무력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력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포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칼이라는 것을 대표로 해서 무력을 비유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대유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데모를 해. 만약에 그런 데모를 하는데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 빵 주면 가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경제권,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뭐 이런 거를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학교에서 그 장동건 찾기라고 얘기하면 진짜 장동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 찾기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의인법은 뭡니까?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인격.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격, 성품적인 뭐 부지런한 뭐 이런 것들,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인격적인 속성들을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에 표현해서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 의인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유법. 직유법 뭐예요? 뭐뭐처럼 같이 듯이 있냐 이런 것을 써서 나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 이라는 거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은유라는 것은 그런 연결어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은유하고 있는데 약간 은유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숨겨서 이게 은자가 숨기른이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파악하면 돼요? 직유는 뭐뭐처럼 듯이 같이 있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은유는 그런 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리법이라는 것은 뭐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와서 그 표현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친구 어떤 의심을 봐서 막 속상해. 그때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네가 뭔가 원인은 제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담 가져와서 표현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풍유법이고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분명히 이거는 그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인데 이거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 그래서 뭐 나무가 자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 화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인법이 크게 봤을 때는 화류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중의법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청산리 벽계수야 하는 고전 시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벽계수라는 게 어떤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벽계수라는 게 푸른 물을 뜻하기도 해요.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임신중이에요. 성은 임이고 이름은 신중이에요. 그런데 임신중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이름이야 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또 무슨 의미도 가져요? 임신중이라는 그 임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중의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드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은 중의법을 잘 사용하셨더라고요. 드림 했을 때 꿈이라는 그 영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뭐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연상시킬 수 있게 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중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강조법. 대꾸법 뭐예요? 통사 구조를 반복시키는 거 대꾸법이죠. 대조법 뭡니까? 대조법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전개 방식에서 쓰인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조되는 것을 갖다 놔서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강화하는 거. 영탄법 뭘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죠? 감탄형, 어미라든지 감탄사 가지고 파악하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서리법 의문이 아닌데 의문의 형식으로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다는 것을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 자, 반복법 반복해 주는 거고 열거법 열거법 셋 이상 열거하는 거.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그쵸? 자, 그다음 점층법 점점 커지거나 근데 반대로 이게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점강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도치법 문장 어순을 바꾸는 거 공부했었죠 다. 자, 그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요시의 내용 전개 방식이랑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전체적인 표를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요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여러분. 뭐 독백체, 대화체. 자, 요것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독백체, 대화체.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독백체는 혼자만 하는 어트고 대화체는 상대를 설정을 한 것만으로도 대화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아예 대화의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형님 시집살이 어떻을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런 식으로 화자가 아예 2명 나오는 것도 대화체에 속한다. 자, 이런 얘기했던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실제로 07년도 그 두 번째 8월달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시가 여기 보시면 시가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묶여서 나왔어요. 그때는요, 나오는 시가 한정돼 있었어요. 그때는 교과서가 그 국정교과서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과서가 한 종이라서 거기에 나왔던 시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나왔던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리고 정종의 유리창, 그리고 백석의 여승. 요거 맨날 나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가 16종이 되면서 그 안에 실린 시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가 나올 거다라고 시를 딱 지목해서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
이거는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제 사문보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요것 그런 것들 알아두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뭘 하라고 했었죠? 시험 자체가 시가 뭐가 나올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시가 나오든지 시적 화자 파악하고 자 시적 화자 여기 바로 파악되죠. 나가 나왔네요 여기는 그쵸? 자 나가 나왔어요 그쵸? 자 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복되는 거 보이죠?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그리고 가시 옵소서 이거 지금 다 여성적 어조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 끝에 이거 우리다가 반복돼요. 이거 가군이라고요. 가군. 가군이 뭐냐면 다리 각자 써서 끝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운율을 드러내는 걸 가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분석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보열 거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분의 들이울이다 뭐예요? 이별 상황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변의 약산, 지명 쓰였네. 이런 것들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죽어도 안 잊는 흘리울이다. 진짜 슬프면서 이거 반대로 얘기 안 해. 반어법이네. 이런 거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 파악하는 거 그리고 여기 선지 파악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먼저 문제부터 보고 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가 다에 대한 감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그렇죠? 가에서 다 모두 화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다 모두라고 했으니까 가시를 읽고 나서 가시 자체에 진짜 예찬이 있나?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선지 자체가 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에서는 그러면 가시를 읽고 나서 가나다 세 개를 다 읽고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시를 읽고 이 선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나시를 읽고 나에서는 사는 작품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를 읽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독자의 반응 그러면 기역 부분 읽고요. 바로 여기 와서 이 선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 세 개를 다 읽고 문제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부터 보고 가 각각에 대한 내가 가시를 읽고 났을 때 2번 선지 판단해야겠다. 17번에 2번 선지 판단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가시를 읽고 나서 바로 이 기억니은이 여기 있잖아요. 이 기억 1번 선지하고 2번 선지 판단을 해야겠다. 그리고 19번 가시를 읽고 나서 풀어 버려야겠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그 나시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17번에 2번 선지하고 또 1번에서 이거 다 모두라고 했으니까 예찬적 태도 드러나는지 이것도 판단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에 니은 아니죠. 디귿 요 선지 파악해야겠다. 요 선지를 파악해야겠다. 자, 그리고 자, 나를 읽었으니까 A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요 A를 판단해야겠다. 여러분이 요런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이 그 전략이 나오셔야 돼요. 자, 08년도 그 1회 시험지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 진달래꽃 나왔죠? 이때는 시가 동일한 게 나올 때라서 그래요. 그리고 광야 나왔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함축성을 지닌 시어의 사용, 민요에 나타나는 사문부유격.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축성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뜻을 상징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걸 함축성을 지닌 시어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민요에 나타나는 사문보 공부했던 거죠. 종결시키는 어미 말의 끝에 꼬리미예요. 꼬리미. 종결 어미의 반복. 아까 우리 진달래꽃 봤을 때 우리다가 가군 제가 얘기했었죠. 종결 어미 반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뿌려라 이런 게 종결 어미예요. 하리라 이런 게 종결 어미예요. 자, 이런 게 종결 어미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열었다. 이런 게 종결어미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2번 이상 쓰였으면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과 연의 규칙적 배열에 의한 리듬감. 행과 연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계속 비슷한 식으로 삼행으로 계속 한 연이 배열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규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진짜 심상 문제 여러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개념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서. 자, 여러분 정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서를 실제적으로 그냥 알려주면 밑줄 치라고 했었죠. 함축적 의미. 아까 위에서 시에서 이 니은의 시의 어떤 니은의 의미를 파악하시고 비슷한 거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귿과 가장 관계 먼 것,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 파악. 여기서도 지금 시어의 의미를 다른 시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게 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08년도 2월에도 자, 여승이라는 시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나왔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감정이입된 거, 감정이입된 그 시어는요, 여러분 앞 뒤에 슬픈 뭐 나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서술어에 나비가 서러워하고 있다 라든지 앞뒤에 감정이입이 된 대상 앞뒤에 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보통 드러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물 먹은 별이 어떤 의미이냐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거 문제 나오죠. 자, 뭐 슬픔의 원인 이것도 내용 파악이죠. 영탄적으로 드러내네 이거 영탄법 쓰인 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거는 처음 보는 시죠. 자, 여기 보시면 2014년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시험에도 새로운 시가 나타날 예정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유사한 식구의 반복, 비슷한 동일하진 않아도 비슷한 식구가 반복되는지 파악하는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 공간 변화가 있는지 시간의 흐름이 잡히는지 봐야겠죠. 청유영어미 이거 문법 가면 한번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그 평사영어미, 의문영어미, 청유영어미, 명령영어미. 자, 이것도 시 문제의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청유형이라는 것은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청유형 어미라고 하고요. 뭐뭐 하라,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알아, 씻어라 이런 식으로 어라 쓰면 이건 명령형 어미라고 할 수 있어요.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끄면 이거는 평사형 어미. 뭐뭐 할까?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거는 의문형 어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감탄형 어미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뭐뭐 하는구나, 예쁘구나, 씻는구나, 그래서 구나, 는구나 사용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이거 여러분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의미상 대립구조. 자,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하면 대립구조 뭐예요? 껍데기랑 알맹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매화의 공통적으로 시적 의미. 그러니까 시의 내용 파악하고 시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15년. 자, 여기도 새로운 거 나왔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시에서 시가 끝날 때마다 계속 뭐예요? 그곳이 차마 꾸며들이 진리.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죠. 자, 요런 게 바로 뭐예요? 후렴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정종의 향수인데, 자, 그러니까 시가 고정된 게 나올 때는 시 여러 개를 갖다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가 나오면서는 시를 하나씩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은 뭐 보셔야 돼요? 반어적 표현. 자, 반어적 표현. 자, 그리고 감정 절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후렴구.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양이의 모습. 이거 내용 파악 문제죠? 공감각적 심상. 자, 요것도 이미지 문제죠. 자, 정서 이렇게 묻는 거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용의 비라는 시가 나왔었는데요. 요거 가지고 말을 주고받는 형식,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랑 화자가 2명이어야겠네요. 그쵸? 간결한 시여, 감정 절제, 이미지, 모든 연은 이행으로. 자, 요런 식의 그 선지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과 동일한 표현 방법. 자,
요거를 보고 같은 표현 방법 쓰인 거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런 복이 나오면 먼저 보고 가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 비가 내리는 이 모습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배경 지식 갖고 가시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겠죠. 자, 폭포라는 시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계속 매년 새로운 시가 나오는 거 여러분 보이죠? 자, 그래서 표현상 특징, 비유법, 특정 시어 반복, 현재형 종결어미. 현재형 종결어미라는 건 뭐냐면 나는 씻었다라고 했으면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나는 지금 씻는다. 나는 지금 먹는다. 먹었다 하면 과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현재형 종결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자, 계절의 변화. 뭐 봄의 계절감이 잡혔다가 여름의 계절감이 잡혔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항상 요거는 먼저 보고 가라고 했었어요. 보기는 부정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와 정신, 아마 이런 게 나타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럼 뭐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1년에서는 3년에서는 그래서 명령적 어조, 화자의 원마, 폭포의 선구자적 모습, 정적인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문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 파일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일부러 풀이하지 않고 선지를 여러분이 선지 시험에 어떻게 개념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오늘 숙제예요. 자, 요거 그 정답에 대해서는 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웠던 개념들 여러분 스스로 쫙 써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개념들 배운 개념들을 시 속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요 정도만 여러분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네 라고 여러분이 아마 판단이 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